영수회담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가지 물밑 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함성득 경기대 전치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영수회담에 물꼬를 터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정작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물밑 대화가 오가고 조율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안들이 오갔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 예정돼 있고 네. 좀 정청 사항에서 입장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윤 대통령의 귀한 기자회견, 미리 준비하실 일들을 짚어드립니다.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 그리고 민생회복 대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 공감했던 분들께서 하나라도 들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견에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잘하신 겁니다. 혹시 질문 제한이 없는 대신에 특정 언론사 혹은 특정 기자들로부터 질문자를 제한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네. 양해대표께서 연금주기 예. 관련 이제 해외 순방을 좀 비판하셨는데 네. 오늘 좀 보도 보면 사실 양정수 의원 포함해서 이제 세 분도 아시아 의원 총연맹 그 회의 참석을 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순방길에 올랐고 지난 2일 본회의에 좀 참석하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한 입장. 아무래도 21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국회 내에서 미뤄뒀던 일정들을 이제 처리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또 이해해야 되지만은 일정 중에서 또 불효불급해 보이는 부분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프리카 순방에 연대 있어가지고 일정이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떤 경위인지는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은 그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일정을 좀 거르고 이렇게 승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 필터링이 동작하는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양해하고 또 그 말이 안 되는 일정이 나오면 그건 비판해야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필터링이 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부분을 좀 아끼겠고 21대 국회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원 외교에서 다양한 나라 다니고 활동하신 건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그런 건설적인 노력하는 분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볼 잣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에 더해가지고 입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결에 불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번에 특검 표결은 잘 아시지만은 특검 표결 통과는 무리가 없었고 다만 나중에 거부권 행사 시에 어떻게 표를 모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혁신당과 그리고 21대 국회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 유족의미를 거두시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슬슬 이제 공천 안 주고 괴롭힐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최근 들어서 최상병 표결 앞두고 재의결 앞두고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모양새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님들도 기권과 같은 형태로 소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시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 최수근 상병에 관련된 그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 예정돼 있고 네.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입장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지.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력적으로 민생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이제 또 사안별로 하셨는데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내는 아이디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대할지에 대한 그런 자세 전환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물론 생각은 많으시겠지만은 백화점식으로 뭘 열거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물밑 협상 속에서 그리고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좀 보수에서는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태도 변화 좀 급격해 보이긴 하지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인사나 아니면 국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상황으로 모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귀한 기자회견, 미리 준비하실 일들을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그리고 4월 10일 총선 직후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총선 열흘 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의 충격 탓인지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어떤 수위로 할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선 51분 동안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85%의 발언 분량을 챙겼습니다. 대통령실 쪽 반론을 들어봐도 70%에 달합니다. 이번엔 언론인의 질문을 잘 들으신 뒤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합니다. 국정 방향을 밝히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말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4월 10일 총선 직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다운 회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4월 10일 총선의 민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슨 주장을 했기에 국민들께서 범야권에 표를 몰아주셨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 그리고 민생회복 대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 공감했던 분들께서 하나라도 들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견에서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잘하신 겁니다. 혹시 질문 제한이 없는 대신에 특정 언론사 혹은 특정 기자들로부터 질문자를 제한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21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기 3년차 두 번째입니다. 4.10 총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역시 한치도 예상을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2년 기자회견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쇄신을 바랬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가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그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회견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셨을 때 좀 협치의 가능성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고요. 다만 저는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말씀하시면서 정쟁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과정에서 당시도 지금이죠. 21대 국회도 여소야 되고 22대 국회도 여셔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진정으로 선진국의 예도 들으셨던데 야당과 국정을 같이 논의할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먼저 어떤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말로 많은 수차례 민생 용서회담을 제안했듯이 민생 경제 외교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서 협력을 원하시고 어떤 협치로 대화로 국정을 운영하시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그걸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이라 하면 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동이라 하시면. 구체적 사안이 있으면 정말 야당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념 평가는 제가 논평에서도 표현했습니다. 고집불통이나 일방 독주, 심지어는 폭주 이런 국민들의 매서운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성과 함께 기조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마칠까요? 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부정적인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상황 나오고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두 특검 법안은 다수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찬성을 밝히시는 법안인데 대통령께서 거의 이런 시야에 저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거 보고 정말 상당히 놀랍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신임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됐고 국민들께서 원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장을 견지해서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